관인상생이 돼 있으면서 하나의 격을 갖추고 있다. 관인상생격으로. 이런 모양이 아주 좋다 이거예요. 해오래. 너다 공부도 잘했어. 여기다가 이제 병화가 떴다. 나중에 나이가 돼서 어떤 그 가르침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이 되겠죠. 여하튼 이런 모양에서 배우자원이 되면은 나한테 사회적인 어떤 명망도 있으나 나한테 이런 인성을 통해서 생겨주므로 배우자의 운이 약하지가 않다. 덕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지에 어떤 글자가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여명이 배우자의 덕을 제대로 온전히 잇고 있는지 아니면 편향되게 잇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 신월에 이건 뭐 천을 귀인이면 정박격이죠. 이건 완전 A급짜리예요. 경이 뜨면 더 좋고 거기에다가 미토가 있다. 미생신하죠. 우리가 오행적으로 좀 오행을 배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서 유금이 있다. 이것을 오행적으로 생한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건 생이 아닙니다. 사유축이고 해묘이죠. 이건 격각이고 충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이 안 된다. 조건부로 써먹는다고 봐요. 조건부로. 편제를 쓰던 아니면 관을 쓰던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역마로 쓰던. 저희가 이제 해묘미의 목국이 되니까 묘하고 유는 충이 되겠죠. 사유축이니까 축하고 미하고 또 충이 되는 관계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이 자체를 두 개 동시에 쓰려면 역마에 준하는 거로 써먹는다. 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편제를 쓰던 아니면 관을 쓰는 것인데 그 관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무역, 통상, 뭐 IT 같은 거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니면 유통, 운수 이런 쪽으로 관을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것은 그 미생신하면서 제대로 어떤 그 신금이 제대로 관을 하면서 관을 쓰면서 천을귀인을 그대로 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신금은 그 미가 옆에서 생하면서 기물의 어떤 파손이 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금이 약해질 수 있는 게 뭐냐? 충년에 와서 입고할 때. 경금이니까 입고하죠? 그러니까 인년이 와서 충할 때인데 이런 글자가 관여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충을 하면서 요걸 밀고 있는데 뭐냐면은 요거 지나니까 다시 생하면서 복구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입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리에서 위험해서 잘릴 뻔 했는데 이 존재가 뭐죠? 배우자가 되던가 아니면 재물이 되겠지. 배우자가 다시 이걸 충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게 아닌데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 남편의 어떤 자리를 다시 살리는 쪽으로 간다 이게. 그래서 요 신만 하나 있을 때 이런데 굉장히 위태로운데 넘어가더라 이게. 인연이 누우면 어떻게 되느냐? 충을 하는데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날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만두든가 해야 되는데 이 미토가 어떻게 됩니까? 미토가 이 인목 같은 거를 입고하는 작용도 있죠. 그러면서 그걸 완화시켜 주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미가 옆에 있을 때 신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 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대운에서 와서 막 흔들어 버린 모를까 웬만해서는 그 한 해만 잘 넘기면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은 축이라는 건 뭐죠? 재물이고 어떤 재물, 내가 어떤 재물 편재성의 뇌물을 받아 가지고 그로 인해서 관이 위태로워 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육신적으로. 인이라는 건 뭐죠? 그로 인해서 주위의 경쟁자들이 씹어대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됐더라. 근데 그것이 옆에서 내 마누라나 내가 재물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카바를 하니 넘어가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 잘 봐야 합니다. 축인이 있을 때 또 미신이 있고 또 축인이 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신금이 있고 신축인데 이렇게 인이 있다. 이런 글자들이 축생인한다. 이게 뭐 토가 어떻게 인을 생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주첩경에 보면 전인 후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전에 있는 글자가 후에 있는 글자를 끌고 간다, 밀어붙인다,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 축생인한다고 봐도 돼요.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인이라는 재물을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사주상담, 무료상담 진행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있던데 아주 매너가 좀 없긴 없더구만. 이럴 때에 이런 모양이 있어가지고 당신 부모는 잘 살았던 조상이다. 근데 뭐 아니라고 고생 바가지 됐다 그러는데 참 그 문제가 있더라고, 말하는 게. 이런 모양에서 웬만하면 이게 안 깨집니다. 물론 운에서 와가지고 옆에 뭐 비겁이 붙어가지고 그 재산이 뭐 오빠나 누굴 통해서 날라가고 나한테 안 올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릇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잘 사는 어떤 집안에 일단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와서 이걸 입고 하려고 그럴 때도 여기 막아주고, 신이 와서 충을 해도 웬만하면 여기 커버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비생신 축생인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리고 지장간을 보세요. 이게 개신기, 여기는 무병가, 전부 합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갑기합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정을기, 여기는 무임병. 보면은 정임합돼 있고 을경합돼 있고. 그래서 이건 지장간기도 굉장한 그 결속력이 있는 모양이다. 천간으로 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을경금은 아니고 기토가 되고 경금이 되니까 이건 좀 그러긴 하네. 요거는 그대로 갑기합이 되는 것이고, 지장간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아시게 되겠어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타주 통배할 때 매우 중요한 그 모양이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 신금이 있다. 천을 귀인이면서 매우 강한 그런 기운으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게 자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유금이라는 것은 편관이죠. 편관이라는 것은 이 편에서 유금의 어떤 변화도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간목, 여명에서 간목 일간의 여자가 배우자의 운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12운성으로 설명하고, 신살에서 어떻게 변모하면서 손상이 오는가, 그러는 과정에서 12년을 갖다 주로 보니까 거기서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하락하는 구간이 있더라.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편관이니까 치우친 덕을 준다. 가끔 바람도 피우고 자업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경도 써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가끔 사랑도 받게 나누면서 내가 속도 썩어야 되는 상황, 그러한 것들이 이 유금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을 예를 들어서 90점을 준다면 유금은 한 60점 이 정도 되겠죠. 많이 함량 미달이다 보면 되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투출했다는 것도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는 저기 번듯한 남편이 있네. 뭔가 유금이니까는 그래도 인기도 있고 기운이 몰려 있으므로 저 남편은 어디 가면 그래도 인기는 있겠네.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금을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중의 경금이 되겠는데, 을사일주라고 칩시다. 을사일주라면은 경금이 장생하죠. 무경경이 되면서 경금이 장생하는데, 여자 사주에서 사라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 또는 그 직장이 되겠죠. 직장에서 꼭 을경합하려고 하는 직접 된다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런 남자들이 꼭 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그 연형에서 결국에 이 상관 짓을 하지만 결국 따라가는 게 뭐냐면 사유축을 따라가요. 그래서 을사일주 여성분들 보면은 일하는 공간, 직장 내에서 이렇게 합의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눈 맞아 가지고 그것이 배우자의 인연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주가 나이 들어서 서빙을 가도 나이 든 그런 손님들의 추파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썸씽이 발생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또 뭐 구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을사일주는 이 자체로 홍염은 아니고 도화도 아니지만은 그에 준하는 그러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을목 같은 경우는 진토가 홍염이죠. 양이면서 홍염. 이 홍염이라는 것은 여하튼 그 도화에 준하는 것으로 어떠한 목표한 바가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걸 쟁취하는 그러한 집요함으로 나의 어떤 성적인 것을 어필하던, 또는 나의 어떤 그 언변 이런 걸로 해서 어필을 하든 해가지고 꼭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화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어떤 불특정 다수한테 향하는 추파라면, 이런 것은 목표한 바를 정해두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파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홍염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네. 도화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술중의 신금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유금의 여기가 그대로 70%가 넘어와 있다. 그래서 편관이긴 하더라도 유금의 여기가 70% 넘어오면서 지장간에 있으므로 나대지는 않는다. 나대지는 않으면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나를 보필하는 그러한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정화가 무토를 생하고 무토가 신금을 생하면서 나름대로 그 안정된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안정된 조직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런 배우자. 근데 그런 그 조직이라는 것이 중앙,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 가까운 데가 아닌 약간 지방으로 간 그러한 지방에서 자기의 안정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이다. 또는 조직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것도 그렇게 관상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중의 경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화가 무토를 생하고 무토가 경금을 생해 가지고, 이 자체에도 뭐냐면은 교육적인 분야에서 어떤 그 잘 교육이 돼 있고, 전문적인 어떤 직업적인 교육을 가지고 조직에서 생활하는 남편. 그러면서 장생을 하는 과정에서
영양가는 있다. 그러한 배우자인데 일하는 분야가 어디냐? 역마적이면서 화의 직업이므로 화, 사화. 보다 이제 사유까지 있으면 금융으로 보면 되겠죠. 금융. 사유 합하면서. 근데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고 하다면은 그러한 분야가 뭐냐? 화의 사오미를 갖다가 방합으로 묶어서 보는 게 언론방송통신, 전기전자, 인터넷, 화학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야의 인연하에서 가는 배우자의 직업이다. 그리고 사화라는 걸 비행기로도 본다 그랬어요. 어떤 역마 분야에서 비행기, 항공 뭐 이런 데서 그런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배우자의 직업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약한 것이 이제 신 중에, 축 중에 신금이죠. 축토를 보면, 신기가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 기토가 신을 생하고, 신은 이렇게 개수를 생하죠. 을축일주라고 치면은, 이 안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관인상생을 해주는 남편이 되겠죠. 그러면서 분야로는 뭡니까? 해자축이 방합으로 묶이면서 갈 수 있는 분야가 종교교육,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유축합되거나 그러면은 금융 분야. 이런 조직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 편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문적인 어떤 기술 교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문 기술 분야.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서 하는 그런 분야가 되고, 그런 뭐냐면 성분으로는 어떤 분야가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미가 관여하면은 형이요, 충이니까 역마, 관령 따라 움직이는 역마 분야 또는 의료 분야. 그 다음에 금융 분야, 법을 다루는 분야 이런 데서 근무하는 형태의 배우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축, 해자축을 무리지어서 종교, 교육, 철학 등 이렇게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분야로 연구 분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육적인 분야 이런 데서 근무하는 형태의 배우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다른 글자에 비해서는 축중의 신금이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은 좀 미약하다. 남들이 볼 때 저기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런 정도의 남편이 축중의 신금이 되겠습니다.